안녕하세요. 로고스학원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정섭입니다. 중간고사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은 기말고사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시면 기말고사에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좋지 않은 결과를 얻으셨다고 하셔도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기말고사 때 준비를 잘 하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중간고사에서 고배점 문항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자세한 이번 시험 내용에 대한 분석은 저희 블로그에 올라와 있으니까 로고스학원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객관식 20번 문항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보는데, 그냥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아니라 합성함수에 대한, 그죠? 합성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보는 거죠. 자, 먼저 a가 2라고 했으니까 fx를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fx를 표현을 해 보시면 a가 2일 때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여기가 4가 될 거고, 여기는 2에다가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쟤는 언제냐? x가 0보다 작을 때고, 얘는 x가 0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고요.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나와야 되느냐? 3개인데 그냥 실근의 개수가 아니라 합성된 거다 이거예요. 자, 이제 합성된 것에 대한 것에 좀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언제 3개의 그래프, 언제 실근이 3개가 나오느냐?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2개의 그래프 모양일 때 3개가 나오는데, 그게 왜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y는 x고 gx의 교점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베타는 실제로 y는 x와 만나고 있지는 않죠. 알파하고 베타는 교점이 되니까 근이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왜? 여기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 보면 알파가 나온다는 소린데, 얘를 합성해 보면 g알파는 또 g알파가 될 거고, 얘가 결국에 알파가 될 거기 때문에 등호가 만족이 되죠. 그럼 이제 베타가 왜 또 근이 되느냐 이건데, 이 베타라는 게 결국에는 함수값이잖아요. 그죠? 자, 요 베타가 만나는 요 직선을 잘 보시면 얘는 알파가 되기도 하지만 뭐가 되기도 할 거냐면 g 베타가 되기도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g 베타를 뭐라고 말해줄 수 있냐면 알파라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그럼 합성을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g에다가 여기 g 베타가 들어가면 여기는 g 알파가 될 건데,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에 이 값이 뭐가 될 수도 있다? 알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또 등호가 성립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gx라는 그래프가 y는 x와 교점이 생길 건데, 그 교점 2개, 여기서는 2개고 교점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 교점은 당연히 근이 될 거고, 그 교점에서 어떻게 한다?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또 다른 교점도 근이 될 거다 이거야. 그래서 이쪽에서는 근을 가지고 그어봐야 똑같이 간말하는 거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근이 하나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교점이 2개가 더 생기니까 근이 2개가 나와서 총 3개의 근을 가질 거다 이겁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는 이 꼭지점이 F에서 어디냐면 여기 음수일 때인 경우잖아요. 그 음수일 때 경우에 원래 좌표가 마이너스 1,4였어요. 그래서 얘를 X만큼 평행이동시키면 S-1, 그 다음에 T만큼 평행이동시키면 T 플러스 4라는 애가 될 거고, 그때 2개가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X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S-1하고 T 플러스 4가 같아질 때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t는 s-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집어넣을 거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4의 제곱 더하기 t-1의 제곱에다가 넣어줄 거야. 그럼 여기는 s-4의 제곱에다가 여기가 s-6의 제곱으로 바뀔 거고요.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 2배에다가 s-5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안에가 2차 함수 형태니까 최소값이 뭐가 될 거다?
루트 2가 될 거다. 같은 방법으로 이 점은 원래는 뭐였냐면 1,0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s만큼 평행이동시키면 s 플러스 1, t만큼 평행이동시키면 t가 될 거기 때문에 s 플러스 1,t로 이동될 거고, 마찬가지로 얘가 y는 x 위에 점이어야 되니까 t가 s 플러스 1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s-4의 제곱 더하기 t-1의 제곱에다가 넣어주시면 뭐가 될 건가 했더니 s-4의 제곱 더하기 s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 2배에다가 s-2의 제곱 더하기 8 이렇게 나올 거라서 최소값이 얼마가 될 거다? 최소값은 2 루트 2가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은 얘가 더 작으니까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객관식 21번 문항입니다. 자, 20번 문항과 21번 문항은 연계된 문제인데요. 왜 연계를 시켰냐 하면 20번 문항과 21번 문항은 묻는 게 똑같아요. 묻는 게 똑같은데 아까 말했듯 a라는 값으로 함수를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a가 누구인지를 주고 나서 그 그래프를 바탕으로 이 그래프의 특징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21번 문항을 풀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네. 자, 21번 문항은 묻는 게 똑같잖아요. 지금 보시면 G랑 G가 합성이 되어 있는 게 GX랑 똑같대. 그러면서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의 최대값이 7개가 돼야 된대요. 그럼 방금 전에 얘기를 했었죠. Y는 X와의 교점이 결국에는 7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Y는 X와의 교점이 아니라 GX랑 Y는 X가 만나는 점에서 X축으로 평행하게 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총 교점의 개수가 최대 7개여야 된다 이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S하고 T는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거리는 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볼 거냐면 이제 얘가 fx입니다. 자, fx하고 y는 x, 얘가 y는 x야. y는 x와의 교점이 생기는데 총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x축에 대해서 평행을 그었을 때 만들어 봤더니 몇 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7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럼 7개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하나, 여기 2개 있죠. 여기 셋, 넷, 5개, 6, 7개. 그러면은 이 그래프 모양일 때는 fx를 어느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든 교점의 개수는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최대 7개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이제 특징을 봐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그 특징이 뭐냐면 결국에는 A, B의 기울기가 우리가 원하는 Y는 X 기울기와 똑같아야 돼.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좌표를 찾아보면 2a가 나올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2a가 나올 거고 요 점의 좌표는 1,0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x가 얼마일 때 2a가 나오는지 찾아봤더니 x가 3일 때 2a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얼마일 때 0인가 봤더니 마이너스 3일 때 0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기울기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면 된다? y는 x 기울기인 1이 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는 얼마다? 3이다. 3보다 작으면 최대 개수가 7개가 안 될 거고 3보다 큰 것들에서는 7개가 넘는 게 존재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3보다 작을 때는 7개가 넘을 수도 있고 3보다 클 때는 7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가 7개가 나오는 그래프만 찾아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서술형 4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중등 도형과 관련된 문제예요. 도형하고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 중등 도형의 성질을 써먹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중등 도형의 개념이 많이 안 떠올랐다 하는 학생들은 꼭 중등 도형에서 닮음이나 이제 평행성 조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복습하시고 계속 확인하시고 하는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2학년 올라가서도 도형에 관련된 것들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다 느끼는 부분들은 항상 복습하시고 다시 확인하시고 하는 작업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식 자체를 만드는 과정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을 가지고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건데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먼저 보이는 거는 AP가 뭐라고 그랬지? AP가 지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원의 중심을 지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름이 되죠? 지름이 되다 보니까 요 각은 90도고 요 각도 90도일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어떤 것도 있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150도가 돼야 돼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써먹어야 되는 것은 뭐냐? 지금 구성을 보시면 사각형 A, B, C, P에 대해서 이 삼각형 ABCP의 넓이가 결국에 누구로 구성되느냐 봤더니 삼각형 ABC랑 삼각형 BPC의 넓이로 구성되기도 하고 삼각형 ABP랑 삼각형 ACP의 넓이로 구성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자, 제일 처음에 ABC의 넓이는 어떤 걸 쓰면 될 거냐면 사이각이 주어졌으니까 2분의 1의 XY의 사인의 30도 그 다음에 BPC는 2분의 1의 D1, D2의 사인 150도를 쓰면 될 거고 ABP는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의 XD1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의 YD2 이렇게 잡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먼저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얘를 정리를 하긴 할 건데 어느 방향으로 정리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어느 방향이냐라는 것은 요거를 보시면 돼요. 자, 요거. 지금 보시면 우리가 D1, D2가 식에 들어있는데 X분의 D2와 Y분의 D1 꼴이 필요해. 근데 여기 보시면 반대로 돼 있잖아. 분수도 아니고 여기 내가 D2를 안 썼군요. 네, D2. 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서로 크로스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정리하면서 D2를 저 반대쪽에 D1을 반대쪽에 넣어주려면 양변을 D1, D2로 나눠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식을 다 정리한 다음에 D1, D2로 나눠 보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D1, D2분의 XY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1 여기는 2배에다가 D2분의 X D1분의 Y 이렇게 될 거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을 정리가 되긴 됐는데 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정리를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이 식이 복잡하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얘를 뭐 치환해서 보셔도 되고 그냥 보셔도 되는데 지금 이 형태를 잘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보면 얘는 AB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내가 어디서 배웠나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풀이 방법도 어느 정도 나오니까. 자, 이런 형태들은 어디서 배웠냐면 부정방정식에서 배웠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항을 시켜서 x, y, d1, d2 마이너스 2배에다가 d2분의 x 마이너스 2배에다가 d1분의 y
이쪽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해 놓고 얘를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어떤 식으로 x하고 d2로 묶어내면 y하고 여기 d1 마이너스 2가 생길 거니까 얘를 y에서 d1 마이너스 2로 써주고 여기에 4가 늘어났으니까 전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면 x d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 d1 마이너스 2 얘가 4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필요로 하는 값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찾을 거냐? 여기 보시면 합, 그지? 요거 보면 여기는 곱,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나왔어? 최소값. 합이 주어지고 또는 곱을 물었거나 곱이 주어지고 합이 물었을 때 최대 최소 문제는 산술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술계를 쓰게 될 거야. 자, 산술계를 어떻게 쓸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곱에 대한 정보니까 x에다가 d2 마이너스 2 더하기 y에다가 d1 마이너스 2를 해주면 얘는 2배에다가 이 곱이 4니까 루트 4 이렇게 되겠죠. 여기 4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3이겠구나. 그죠? 미안해요. 이게 3.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d2 분의 x 더하기 d1 분의 y니까 4에서 더하기 2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항상 산술계를 쓸 때는 등호 성립 조건이 필요하죠. 등호는 언제? 단 등호는 xd2랑 xd1일 때 성립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이번 중간고사에서 기출된 킬러문학급 문제들을 확인해 보셨는데요.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을 하시고 기말고사 때는 그 부분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